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여당에서 또는 청와대 발로 나오는 이야기로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당연히 이제 반발이 심했죠. 국민들 네. 반발이 심했고, 아니, 공약 내세운 지 얼마 지났다고 벌써 이러느냐, 이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공약은 선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에서 이를 정책 과제화하면서 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표정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복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정부입니다. 복지를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주제거든요. 지금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서 나온 이야기로 총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총 127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국민적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에 문제가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설득을 해 나가서 어떤 네.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네. 어떤 방향의 증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못을 박았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소득세가 22%인데 이걸 24% 올린다라는 식의 표면적인 증세 방안은 일단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여태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던 소위 말하는 지하경제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네. 세금을 걷겠다. 둘째로는 비과세 감면을 네.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원 발굴,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긴 한데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일단 증세는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는 부합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비과세 감면 받던 걸 못 받고 내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질적 증세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실질적 증세가 되는 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증세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구호죠.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을 너무 문자 그대로 어휘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네. 오히려 국가 조세 정책에서 큰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돈이고요. 그 대가는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라고 네. 하는 이 대가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결국은요, 사실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한 재원 마련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시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요.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목표들만 제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네. 이전에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 과제 이런 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거의 공통된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문재인 후보는 또 다른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또 다른 고부가 가치 산업, 이걸 갖다 경제 용어로는 생산성 중심의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새롭게 이제 부가가치를 다른 의미에서 다른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 경제라는 산업 분야를 설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느끼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수부진이라고 하는 말로 키워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자영업자 불황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내수 불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달리 말하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이 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를 풍성하기 위한 일단 가장 직효가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의 정책, 실제로 국민들의 지갑에 돈을 꽂아줄 수 있는 네. 복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큰 키워드 창조 경제와 복지 강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약속들은 이 구호들은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국민들의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5년 동안 지켜나가는 것, 이것 이상 좋은 어떤 경제적 과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국정 운영 정책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조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어머니. 다음 소식입니다. 승부